건강매거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다리는 몸의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극이 계속되면 통증이 계속돼서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근육통인 경우도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부터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02-6676-0114번 전화 고지해드렸는데 전화가 벌써 와서 바로 연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제 무릎이 좀 시큰시큰 거리셔가지고 네, 이제 그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거든요. 예. 근데 이전에 무릎 때문에 뭐 이렇게 치료 같은 걸 받으신 적은 없으신데 병원에서 이게 MRI를 찍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MRI 꼭 찍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네, 병원에 처음 진료를 가시면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문진을 하고 물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릎이 갑자기 많이 부어 있고 네. 이렇게 물이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간단한 엑스레이에서 벌써 관절염이 보이면 그때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무릎 속을 정말로 얼마나 나쁜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우리 청취자께서는 한 번도 무릎 치료해 본 적 없고 아직 약도 안 먹어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따로 검사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사의 편의를 위해서 MRI를 찍기보다는 일단 약 먼저 먹고 집에서 따뜻한 찜질 먼저 해보고 그러면서 경과를 봤는데도 호전이 안 되면 그때 MRI를 찍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척 좀 난감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막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는데 젊은 분들은 무릎 아픈 며칠 버티다가 그냥 놔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도 참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활동량이 많아지는 게 젊은 분들인데 특히 요즘은 이제 점점 인생을 좀 더 빨리 즐기자 그러면서 이제 레저 스포츠가 훨씬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축구, 뭐 배드민턴 이런 특별하게 이제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는 무릎을 많이 쓰긴 하는데 또 무릎을 관리하는 운동, 뭐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뭐 그런 운동들은 별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예전보다 빨리 소모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먼저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3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와, 한창 때인데. 네, 그렇죠?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무릎이 많이 부어 오셨기 때문에 네. 무릎 MRI를 찍어 봤더니 이렇게 연골이 있는 자리에 연골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연골이 패였구나. 네. 이런 경우는 연골이 벌써 바닥까지 다 없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고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할 때 이제 무릎을 조금 째서 무릎 속을 봤을 때 이렇게 연골이 끝까지 패였구나라는 걸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패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걸 할 수가 없고 이 부위를 채우는 줄기세포로 심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셨고요. 수술 후 3개월째 MRI인데 이렇게 연골이 아주 예쁘게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뭐 축구는 당연히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제 좀 젊은 층의 분의 이제 사례잖아요. 근데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걸로 이게 다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다고 하면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을 때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연골이 중간 정도만 남아있을 때 이걸 최대한 오래 쓰게 하기 위한 수술도 있습니다.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닳았을 때 하는 수술이고요. 하지만 꼭 사람들이 이제 연골이 다 닳고 난 다음에 수술한다면 그만큼 더 힘들어졌을 거고 그렇죠. 더 지내기가 아프고 수술 결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간 단계로 왔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일 때 빨리 병원에서 찾아낸다면 그 남아있는 관절염을 더 나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관절을 끝까지 쓸 수 있고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 관절염을 치료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무릎이 좀 시큰거릴 때는 조금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시큰거림이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계속 1주, 2주 진행한다면 그때는 병원에 와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MRI 검사를 보고 아, 중간 단계 관절염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처음에는 무조건 수술하지 않아요. 약도 먹고 그렇죠. 주사도 씁니다. 요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염증이 많이 가라앉으면 무릎을 이제 근육을 키우는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단계에서 운동만으로 더 진행하지 않게 버티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중간 단계 관절염 중에서도 조금 더 진행한 단계라면 이게 주사로 회복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수술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연골을 떼서 심는 연골 이식 방법도 있고요. 줄기세포를 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무릎을 축을 좀 비뚤어져 있는 축을 똑바로 펴주는 무릎 교정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수술들을 해주면 중간 단계 관절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서 지금 좀 검사를 받고 치료를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기 관절염의 증상을 본인이 조금 알면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는가요? 네, 증상을 이제 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관절염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골이 아주 약하게 긁힌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를 저희가 관절염 1단계라고 합니다. 약간 기스난 정도 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기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은 0단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필요 네. 없고 1단계는 그렇게 기스인데 이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이 2단계가 되면 전체 연골 두께의 절반보다는 덜 긁혔지만 그래도 기스보다는 조금 더 상처가 난 경우죠. 거의 좀 파인 느낌이네요. 예, 약간 파인 네. 느낌이죠. 그때가 2단계입니다. 이때는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조금씩 쉬어도 쉽게 안 좋아지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일주일, 열흘 이렇게 쭉 지내면 증상이 없어져요. 이때가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중간 관절염 중에서도 조금 더 진행한 3단계는 네. 연골이 50%보다는 더 얇아졌는데 아직까지 밑에 바닥에 뼈가 드러나진 않고 있는 단계. 이때가 3단계입니다. 이때는 무릎에 물도 차고 약을 먹어도 약 먹고 좀 좋아졌다 싶지만 한 몇 달 지나서 활동을 많이 하면 다시 불편해지면서 또 물이 차는 네. 이 단계가 3단계. 그래서 2단계와 3단계를 저희가 중간 단계, 중기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제일 마지막 단계 4단계는 연골을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연골 다 써서 다 이제 손상이 바닥에 됐군요. 뼈가 네. 이제 보호하고 있던 뼈가 다 드러난 단계가 4단계입니다. 이때는 네. 뭐 열심히 걸으면 30분 걸어도 아프고요. 네. 밤에도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죠. 네. 정말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큰 단계일 것 같아요. 네. 저희 단계별로 살펴봤는데요. 50% 정도 이상 손상이 되면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앞에 중기 단계 치료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줄기세포 치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중간 단계에서 점점 진행을 해서 연골이 너무 많이 안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심하게 크지 않는다. 네. 무릎도 이제 부위가 앞부분, 안쪽 부분, 바깥쪽 부분 이렇게 여러 부분인데 너무 골고루 상하지 않고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상했다고 하면 이 부분만 살려주면 내 무릎을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줄기세포 이식술인데 네. 줄기세포라고 하면 뼈 주변에 가면 뼈가 되고요. 연골 주변에 가면 연골이 되는 아주 신기한 세포인데 이런 세포가 무릎에 심어지면 우리 환자분이 원래 갖고 있던 연골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연골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어디서 얻느냐? 아기의 제대혈, 그러니까 태반에서 뽑아내기도 하고요. 네. 본인의 지방이나 골수에서 뽑아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지금 최근 결과까지로 보면 타인의 제대혈에서 뽑는 게 좀 더 세포 숫자가 많고 결과가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는 게 더 좋을 줄 알았는데요. 네, 아직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또 봐볼까요? 네, 실제로는 줄기세포 수술을 이렇게 4cm 네. 정도 무릎을 절개를 하죠. 절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연골이 없어진 부위를 깨끗하게 다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연골을 심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주사기로 이제 심어 넣죠. 그러고 나면 이게 점점점 굳어져서 3달 정도 됐을 때는 연골이 없던 자리가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외 없이 거의 다 재생이 되는 편인 건가요? 거의 네. 수술 성공률은 95%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또 볼게요. 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목발이나 보조기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줄기세포를 심어놓은 자리가 아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걸어주면 어디로 달아나 버릴 수 있어요. 한번 달아나면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네. 해주셔야 되는데 대신에 3개월 이후가 되면 안심하고 일상생활하고 재활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소개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5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데 무릎 앞쪽에만 집중적으로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하시면서 무릎을 많이 쭈그리고 앉아서 네. 다치신 분인데 네. 이렇게 이제 연골이 깨끗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긁혀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한 네, 부분만 거의 굉장히 아파 완전히 보이는구나. 푹 패입은 거. 네. 이렇게 해서 연골 MRI를 볼 때는 연골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 뼈만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허옇게 드러났네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를 이렇게 심어줬고요. 네. 이건 수술 직후의 사진이고 수술 후 8개월째. 지금 현재는 앞에 하나도 없던 연골이 이만큼 두껍게 예전처럼 불룩하게 자라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검게, 지금은 네.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지금 검은색으로 다 채워져서 네. 예, 깔끔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여기서 이제 또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02667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여기 오래전부터 그냥 무릎이 시리고, 그래가지고 무릎배를 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어쩔 때는 가끔 무릎이 막 쑤셔가지고, 한 다리로 그 무릎을 누르고 있으면 또 괜찮고, 아. 그래서 무릎배를 안 차면 막 시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요. 아, 네. 네, 지금 우리 네. 청취자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40대예요. 네, 40대. 40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꽤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쓰게 되는데 특별히 관리한 적은 별로 없으신 거죠.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네. 관리한 건 없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둘째 낳고 명절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네. 배도 차갖고 무릎도 시려있고 그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릎을 관리하진 않고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점 무릎 자체의 연골들이 힘에 부치는 시기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쿡쿡 쑤시고 시리고 이런 느낌들은 무릎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이 염증이 생긴 게 관절염이 자리 잡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확인해보는 좋은 방법이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어보고요. 약 먹고요. 그다음에 무릎에 따뜻한 찜질해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면 간단한 염증이구나라고 안심하시고 무릎에 좋은 운동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네. 보호대를 잡고 차는 건 무릎 근육을 약하게 하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간단한 거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무릎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죠. 네.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네. 62세 아저씨인데 네.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많이 아파갖고 연골 대구거든요. 예. 연골 청소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래도 많이 아픈데 뭐 어떻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서울에 가볼까 싶어서 그래 전화 드렸어요. 아유, 걱정 많으시군요. 네. 네. 저 60대 초반에 더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연골판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물렁뼈도 찢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관절 내시경만 치료를 했을 때 연골판 증상은 아주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관절 내시경으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수술을 그냥 간단한 내시경을 했지만 이상하게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내시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 근이경골 절골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절염에 좀 더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있으면 먼저 한번 수술하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 거기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수술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무릎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병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 순간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의심 증상이 뭔지 알면 좀 도움이 되고 판단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절염 의심 증상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별로 크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안 하던 등산을 조금 했다. 이때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면 아, 내가 관절염이 이제 조금 시작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네. 이때는 1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예. 쉬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2단계가 되면 평지를 그냥 평평하게 걷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무릎이 조금 붓는 느낌 나고 피로해지죠. 조금 심해지면 무릎 뒤쪽이 무겁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때는 2단계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병원에서 약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을 먹고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는 3단계로 진행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는데 이때가 되면 많이 걷거나 활동을 하면 무릎을 굽히고 펴기가 뻑뻑해집니다. 본인은 못 느끼시지만 무릎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만져보면 아, 이미 물이 찼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가 되면 관절염이 중간 단계 중에서도 좀 더 진행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의심하셔야 되고요. 4단계가 되면 30분만 걸어도 아프고 붓고 약을 먹어도 아유 그때뿐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병원 가셔야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무릎이 아프다 할 때 위에가 아프다 하신 분도 있고 밑에가 욱신욱신한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무릎의 그 위치에 대해서 또 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아픈 건가요? 일단은 네. 주로 무릎 자체는 네. 무릎의 앞쪽이 아픈 경우가 있고 안쪽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쪽이 아픈 경우는 우리가 다리 구조 때문에 주로 생기는 증상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다 다리가 약간 휘어있는 O자형 다리예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무릎 안쪽에 체중이 좀 더 집중된다 보시면 되죠. 아, 이런 경우는 네. 평상시에 다치지 않았을 때는 괜찮고 스트레스만 많이 쌓이지만 하필이면 많은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면 그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연골이 처음에 상하기 시작할 때 안쪽이 상합니다. 그러면 점점 안쪽이 나빠지는 속도가 가속이 돼요. 아주 빨리 갑니다. 아, 네네. 이럴 때는 이제 안쪽 관절염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고요. 앞쪽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인데 주로 쪼그리고 앉고 양반 다리를 하고 네. 일할 때 거의 바닥에 그냥 쪼그리고 앉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앞쪽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안쪽 바깥쪽 걸을 때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도 무릎 앞쪽에만 관절염이 심하게 생기죠. 이렇게 되면 안쪽하고 앞쪽 부위는 똑같이 관절염이긴 하지만 부위가 다르고 그때는 치료를 해주는 방법도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줄기세포는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무릎 교정술이라고 방금 나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시술법인가요? 네. 네. 좀 더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근위경골 절골술인데 이 이름만 들으면 더 헷갈리죠. 네, 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요? 제가 무릎 네. 교정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게 O자형 다리로 변합니다. 그러면 네. 예전에 덜 휘었을 때는 안쪽에 스트레스가 50%만 있던 게 점점 휘면서 안쪽에 스트레스가 60%, 70%, 80% 계속 더 커지는 거죠. 네네. 근데 연골은 점점 더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이 가니까 더 아파지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무릎을 인위적으로 조금 교정을 해줘서 밑에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뼈를 조금 쳐주면 아, 이때는 다리가 안쪽으로 휘는 게 똑바로 펴질 수 있어요. 이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보통은 65세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 이유는 뼈 나이 때문에 그런데 뼈 나이가 튼튼하시면 70세도 80세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안쪽에 네. 중간 단계나 심한 관절염이 있을 때 최대한 남아있는 연골을 오래 쓰고 싶다. 이때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교정술을 해주면 안쪽 부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고요. 네. 안쪽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인데 바깥쪽은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안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이제 이쪽을 너무 건강한 연골을 많이 쓰자 하라고 이제 만들어준 수술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나빠지는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무릎이 이제 위에 뼈, 아래 뼈가 있는데 위쪽 뼈는 건드리지 않고요. 아래쪽 뼈에 이렇게 정교하게 한 번 정도 아, 잘라주고 잘라내는군요. 이 부분을 네. 뼈로 채웁니다. 네. 뼈로 채우고 이 부분은 약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쇠판을 대주죠. 네. 이 판은 1년 있다가 빼주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해주고 나면 무릎이 안쪽으로 심하게 휘어있던 곳이 딱 가운데나 약간 바깥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리는 겉으로 갔을 때 아주 똑발라지죠. 네. 실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무릎이 휘어있던 분이
교정술을 해주고 나면 무릎이 아주 똑발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외양만 발라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도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술법 사례 본 것 중에서 좀 그 치료하신 사례 중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또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42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분도 축구하시는 분이셨는데 연골이 너무 심하게 한 부분이 깨져버렸는데 이분은 여기 무릎의 안쪽이 깨져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연골이 너무 많이 패였고 네. 무릎은 안쪽으로 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무릎의 안쪽의 연골을 완전히 채워주는 수술을 하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교정을 하지 않으면 무릎 안쪽에 스트레스가 계속 가기 때문에 또 똑같은 활동을 했을 때 다칠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네. 무릎을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서 무릎을 똑바로 펴주는 수술을 하신 겁니다. 예, 당연히 이제 활동은 아주 잘하고 계신다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 또 볼게요. 네. 3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연골이 아주 심하게 닳아 없어지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2번이나 하셨는데 연골을 살리려고 했지만 줄기세포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썼는데 네. 이렇게 생기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는 연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계속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연골을 완전히 다시 예쁘게 살리고 난 후에 안쪽으로 휘어있는 다리를 똑바로 펴드린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헬스클럽을 다니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이 운동을 아주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이제 통증이 없이 아주 막 과격한 운동을 하려면 1년까지 걸리는데 네. 일상생활은 3개월이면 대부분 잘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무릎 연골팔 제거 수술을 했는데, 네. 예, 그거 이제 치료를 이제 줄기세포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식을 해야 되는지 했어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연골판을 잘라내신 거죠? 예, 연골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우리 물렁뼈, 일반적으로 도가니탕에 이제 말랑말랑하게 먹는 도가니, 네. 그게 이제 연골판인데 이걸 잘라내시면 줄기세포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뭐 관절염처럼 이렇게 연골을 심어내서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골판을 50% 이상 없애놓고 나면 그때는 다른 사람의 연골판, 이미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잘라낸 연골판을 다 대신해서 대치해서 넣어주고 그걸 이제 몸에다 다시 이렇게 꿰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연골판을 많이 다듬어 내신 분이기 때문에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수술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빨리 해주지 않으시면 결국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줄기세포 같은 수술을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기에 수술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네, 전화 잘 주셨네요. 연골판 이식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네. 저기 다리가 네. 작년부터 좀 많이 아팠는데요. 예. 병원 가보니까 CT를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는데, 네. 대퇴골절 무혈증 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46살인데요. 46살. 너무 빨리 나쁜 병이 오셨는데 혹시 이전에 골반을 다치셨나요? 다치지는 않고 그냥 한 2번 넘어졌거든요. 넘어지셨어요. 아마 이제 그 넘어진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충격이 좀 컸는데 우리 청취자께서 그냥 참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넘겼기 때문에 병이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그 고관절이라는 허벅지 다리뼈의 안쪽,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고관절을 이루는 뼈예요. 그 뼈가 머리가 피공급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피공급이 안 돼서 죽어버리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연골도 다 죽기 때문에 뼈끼리 맞추면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46세시기 때문에 이 무혈성 괴사의 최종적인 치료 방법인 인공관절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약, 주사, 그리고 골반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나이가 최대한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버티고 난 후에
그때 인공관절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리 그 수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 보통 퇴행성 관절염으로 옷자형으로 쉬는 분도 계시지만 원래부터 좀 옷자형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옷자 다리인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오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옷자형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럴 때 무릎을 너무 많이 쓰면 이 구조가 약간 불리하게 작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위험해지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다치지 않으면 관절염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아. 한번 다치면 그때부터는 그 옷자형 다리가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쪽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만으로도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자형 무릎은 서 있을 때 안쪽에 체중의 60% 이상 집중되게 되고요. 점점점 빨리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그냥 방치하게 되면 관절염이 다른 사람, 무릎이 똑바른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10년 있으면 한 단계 더 진행할 때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안쪽에 생겼는데 옷자형 다리인 분들은 5년 만에, 3년 만에 한 단계씩 착착착 더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 퇴행성 관절염은 꼭 미리 교정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퇴행성 변화가 보통 무릎 관절만 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야에 또 오나요? 그러니까 무릎 구조를 제가 한번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무릎은 전체적으로는 뼈, 위의 뼈와 아래 뼈로 구성이 되고요. 이 뼈는 또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골이 벗겨지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네. 근데 이 연골 자체는 또 보호를 해주는 게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는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뼈, 연골, 연골판, 또 밑에 연골, 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뼈는 나이가 들지 않아요. 네. 하지만 연골과 연골판은 나이가 드는 거죠. 그래서 아. 연세가 드시면 연골이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연골판이 나이가 들어서 별거 안 했는데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아, 너무 이제 노쇠해서. 네. 네, 그렇군요. 연골판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찢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연골판이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네, 연골판만 네. 찢어진 경우는 네. 다행히 관절 내시경이라는 수술을 간단하게 해주면 수술 시간은 10분 그리고 회복하는 데는 이틀 이렇게 너무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연골판이 찢어진 걸 모르고 그냥 버티고 살면 조금 아픈데 그냥 참고 살자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렇게 사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연골판이 찢어져서 무릎이 약해졌기 때문에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관절염까지 연골판이 찢어진 것 더하기 관절염이 더해지면 그때는 간단하게 내시경을 해서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아까 전에 앞서 청취자께서 전화 주셨는데 그런 경우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네, 살펴보면요. 사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6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네. 이미 연골판이 찢어졌는데 그냥 좀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절반 정도는 이미 긁혀서 닳아버리신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 덕분에도 이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옷자형 다리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리는 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판만 치료해주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계속 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관절경으로 연골판은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줘서 치료를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무릎을 이렇게 바로 펴줍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 관절염은 아주 천천히 진행하게 되니까 통증도 거의 못 느끼게 되고요. 네. 이제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치료 사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사례 하나 더 볼게요. 네. 이분은 58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네. 똑같습니다. 연골판이 찢어졌는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너무 험하게 찢어졌습니다. 네. 근데 또 버티고 사시다 보니까 관절염이 이렇게 중간 단계로 와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 관절염이 진행하니까 다리는 점점 휘어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연골판을 다 잘라내면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관절염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꿰맬 수 있으면 꿰맵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통해서 연골판을 봉합해주고요. 다시 근위경골 절골술을 해줬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연골판도 살리고 다리 구조도 똑바로 되고 이러면 관절염이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적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치료 사례 봤는데요. 근위경골 절골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뼈를 약간 잘라내는 그런 거니까 겁도 좀 나고요. 네. 수술에 걸을 수 있을까? 언제 후에 걸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네. 가장 먼저 뵙고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위경골 절골술, 무릎을 교정하는 수술은
무릎에 있는 수술 중에서 난이도가 중간보다 낮다. 아. 환자분이 겪으시기에도 다른 관절 내지 그 관절을 줄기세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술들보다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시고 난 후에요.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목발 보행 같은 게 없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혼자 걸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골절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2달까지 기부스도 하고 네. 목발도 짚고 거의 쩔쩔매면서 일상생활을 못하지만 네. 이 근위건걸 절골술을 할 때 쓰는 쇠판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수술하고 나면 4주에서 6주만 지나도 그냥 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겠네요. 자,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예. 64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연골판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졌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갈래로 좀 지저분하게 찢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중간 단계 관절염은 역시 와버리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골판을 역시 다듬어내고요. 교정술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절경으로 연골판을 다듬고 무릎 교정하는 건 중간 단계 관절염이 와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일반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치료하지 않은 경우가 내시경만 하고 원장님 나 무릎이 수술하고도 계속 부어요, 아파요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관절염이 진행했다고 하면 내가 무릎 교정술이 필요한지 하지 않는지를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네. 다음 또 사진 네. 볼게요. 이분은 41세 네. 남자 환자분이신데 운동하다가 찢어지고 또 찢어졌는데 그냥 두신 경우예요. 네. 이런 경우는 관절염은 당연히 중간 단계 이상 진행을 해버리고 연골판도 너무 많이 찢어진 경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청취자께서 또 전화를 주셨던데 연골판이 많이 잘라냈다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연골판이 이렇게 결국 살릴 수 없이 많이 잘라내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연골판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이 깨끗한 연골판 이식술을 통해서 새로 집어넣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교정해서 똑바로 펴드리는 거죠. 그러면 네. 관절염 진행도 막고 새로 집어넣은 연골판도 좀 더 안심하고 쓸 수 있고 이러면 이제 나이가 더 드셔도 크게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퇴행성이 되면서 무릎이 휜 거는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뭐 가령 저희가 걸음걸이라던가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런 것들도 좀 무릎을 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뼈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다리가 휘게 하는 원인이 분명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시고 나면 다리를 꼬고 앉는다고 해서 무릎이 휘진 않아요. 하지만 다리를 꼬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 골반 주변 근육들이 계속 그쪽 방향으로 틀어지는군요. 틀어져요. 네. 그러면 똑바로 서 있는다고 하는데 골반은 위로 틀어지죠. 네. 그러니까 똑바로 나는 서 있는데 무릎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무릎 길이가 그러면 달라져요.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던 무릎 그 자체를 쓰지 못하니까 아. 무릎을 쉽게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 신문에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다리 꼬지 마세요. 네. 이렇게 구부정하게 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해줘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틀어지게 되는군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치료 상태 봤는데요. 치료 효과 높이기 위해서 치료법을 이렇게 더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가요? 네. 네. 치료 사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61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네. 중간 단계 관절염도 와 있고, 근데 네. 한 부분만은 네. 너무 깊게 패여 있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깎였는데 한 부분만 푹 패였다. 이런 경우는 그냥 두면 이 부분에서 점점점 떨어져 나갈 게 분명합니다. 네. 아깝거든요. 이런 경우는 줄기세포처럼 좀 더 큰 면적을 채울 필요가 없이 네. 내 무릎에 쓸만한 연골을 조금만 떼가지고 아주 심한 곳은 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난 후에 교정술을 해주면 전체적으로는 무릎이 너무 심한 퇴행성 관절염인 환자분이 중간 단계로 바뀌게 되고 그 상태에서 교정술을 했기 때문에 이 남은 연골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연골 치료에 있어서는 남아있는 연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중간 정도의 치료를 통해서 길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너무 없다면 최종 단계의 수술, 인공관절을 하기 전까지 내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서 잠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틀어진 골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골반이 한번 틀어지면 네. 다시 돌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들었었어요. 네, 아주 네.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경락 네. 마사지도 있고요. 네.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여러 가지 치료들, 도수 치료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건 골반이 틀어졌을 때 한 번 우두둑 하는 걸로 뼈를 잡아줬다고 돌아가면 그건 사람 몸이 아니에요. 그 물리치료하고 이런 게 네, 그런 한 효과가 번으로는 없군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뼈를 잡아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네.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 긴장한 부분을 열심히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느슨해진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네. 결국은 우리 환자분의 노력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네. 3달 정도, 6달 정도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체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운동들을 병행해 줘야만 이 틀어진 골반들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으로 끝날 거다. 내 골반이 틀어졌으니까 이거 교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 안 됩니다, 치료가. 정말 몸이 정말 네. 어렵군요. 근데 미용 목적으로 또 다리 그런 교정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면 오히려 다리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틀어진 것이 아니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분들. 네. 예. 가끔 정형외과 의사분들 중에도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네.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네. 제 가까운 친척이 하자고 해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리는 교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할 때, 네. 병이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타고난 구조를 변형하는 것들은 예. 하나를 희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체중을 2개 똑바로 교정하는 건 바깥쪽 스트레스가 60% 오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안쪽 관절염이 너무 심하고 바깥쪽은 건강하니까 심한 놈은 좀 덜 쓰고 건강한 쪽을 조금 더 써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자는 뜻인데 네. 아주 건강한 관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교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분의 근육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쓰지 않던 근육들이 갑자기 놀래게 되고 근육통이 생기죠. 두 번째는 그쪽 근육이 바깥쪽 근육이 튼튼하지 않은데 교정을 해주니까 바깥쪽 연골들이 닳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관절염을 한쪽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절대 건강한 무릎을 교정한다는 생각, 미용 때문에 하겠다는 생각은 꼭 안 하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이제 여러분 궁금증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방송을 봤는데요. 네. 제 무릎이 네. 무릎 연골이 닳아가지고 무릎이 굉장히 지금 아파 힘들어요. 네. 제 나이는 66세입니다. 네. 그래서 제 조기 축구를 오래 하다가 다쳤는 것 같아요. 네. 다쳤는데 지금은 얼마나 심한지 무릎을 이게 물 꿇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요. 네. 인공 관절을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예. 자, 네. 지금 66세시고 예.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예, 예. 이제 인공관절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릎의 앞쪽, 안쪽, 바깥쪽 세 군데 중에 예. 한 군데만 너무 심한데 인공관절을 권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세 군데 중에 여러 군데가 다 닳았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권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 군데만 심하게 닳았을 때는 반드시 인공관절 하지 않고 다른 치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골술이라든가 줄기세포를 통해서 다시 내 무릎을 쓸 수 있게 회복하는 경우들도 많고 만약에 세 군데 중에 너무 많은 두 군데 이상이 이미 4기 관절염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네. 좀 더 부드럽게 쓸 수 있게 열심히 재활운동 하셔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저 74세 되는 할머니예요. 아유, 네. 근데 사실은 사진도 찍어본 적도 없고요. 아, 근데 제 추측으로 지하철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왼쪽 다리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 그때 좀 아파요. 아주 걸을 수가 없이 아파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어느 병원에 가서 뭐를 검사해야 할지 네. 몰라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74세 그 어르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느낌만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은 이미 중간 단계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 어긋난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관절염보다는 연골판이라고 하는 물렁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찢어졌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심해졌으니까 나는 분명히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할 거야. 난 겁나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참을래 라고 하시면 오히려 연골판만 고쳤을 때 앞으로 뇌관절을 쭉 쓰실 수 있는 분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무릎을 만져봤을 때 분명히 한쪽은 부어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못 느끼더라도 네. 지금은 바로 근처에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꼭 가셔서요. 만져보고 물 찼다 아니면 엑스레이상으로 관절염이 분명히 진행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때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MRI를 찍어보세요. MRI를 찍으면 지금 단계에서 수술하지 않고도 낫는 방법이 있거나 내지는 간단하게 하고도 내 무릎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주시기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줄기세포 이식술 또 근위절골 골절술 알아봤는데 어떤 분한테 이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분한테 줄기세포 이식술로만 가능한지 약간 그 대상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절골술은 네. 무조건 내 연골이 좀 남아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길게 남아있는 연골을 최대한 오래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돈이 요만큼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털털 털어서 다 먹고 그냥 내가 굶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계획적으로 천천히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한 번에 싹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줄기세포는 연골이 바닥까지 다 닳았습니다. 네. 이걸 이제는 인공관절로 바꿔야 되는 때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기술이 발전 때문에 줄기세포가 생긴 거고 네. 이 줄기세포를 해주면 연골이 예전만큼 살아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한정 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범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골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줄기세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줄기세포 해놓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을 오래 쓰기 위해서 내지는 줄기세포까지 할 필요 없이 50% 정도까지 남았더라도 이걸 오래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절골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저는 64세인데 예, 한 2년 전에 네. 요 연골이 물렁뼈에 연골이 파열이 됐다고 찢어졌다고 예. 네. MRI 찍었거든요. 네. 그리 됐는데 약물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계속 호전이 예. 안 되세요? 예? 네,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예예 네. 지금도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근데 아니 요 병원에서는 그 수술을 그 레이저 하기도 어중간하고 안 하기 좀 그런 상태가 돼 있다고 그러던데. 네. 어떻게 자,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처럼 우리 청취자처럼 예. 이제 MRI를 찍으시고 연골판이 찢어졌다라고 들으셨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그때 관절염이 많지 않으셨으면 조금 더 지켜보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건 그냥 절대 멈추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골판은 조금 더 찢어지고 그 때문에 무릎이 약해진 걸로 인해서 관절염은 조금 더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검사를 하셨으면 이제 그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약을 주시고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시면 1년에 한 번씩 MRI를 정기 검진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연골판이 찢어진 게 더 진행하지 않았는지 관절염은 혹시 생겨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여부를 꼭 보셔야 되고 1년에 한 번의 정기 검진이면 충분합니다. MRI를 1년마다 찍으시고요. 아, 이제는 방치하면 더 못 갈 길로 가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분명히 우리 환자분의 주치의가 이제는 내시경 수술을 합시다. 아니면 이제 관절염이 진행했으니까 절골술까지 합시다. 분명히 시점을 잡아주실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약을 드시면서 원장님 저는 계속 아파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먼저 번 원장님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치료법을 권하는 선생님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꼭 한 명의 선생님이 모든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장 최근에 한 검사를 가지시고 다른 병원 두 곳을 꼭 돌아보시면서 의견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중년의 고민, 중기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달려라 병 손보경 원장님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